오늘은 출력하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한 장씩 출력하기입니다. 도면 영역 하나 지정해서 출력하고 하나 영역 지정해서 출력하고, 두 번째는 여러 장을 지정해 놓고 그냥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아웃을 활용한 출력입니다. CAD 화면 하단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시죠? 이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 방법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플롯입니다. 한 장 출력하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출력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오픈해 놨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플롯.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도면을 꺼내놓고 출력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요. 제일 먼저 여기 헬프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요만큼 사라집니다. 다시 화살표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게 돼요. 그래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요만큼이 열리고 닫히고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순서대로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아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바로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포트레이트 이러면 세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랜드스케이프 그러면 가로 출력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되겠죠? 가로 출력하기.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여기 acad.ctb라는 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여기가 none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컬러 테이블입니다. 여기 플롯 스타일 테이블 그래 놓고 펜 어사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 지정하기, 그 다음에 컬러 테이블, 색상 지정하기란 뜻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기 acad.ctb하고 그레이스케일하고 모노크롬인데, 이 중에 모노크롬과 acad.ctb를 쓰시면 됩니다. ctb라는 건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색상표란 뜻이에요. 도면을 종종 컬러로 출력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보통 도면은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검정색 싫어, 선굵기도 싫어, 컬러로 출력해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분들은 이제 그게 눈에 좋은 거죠. 컬러로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란색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배경색이 흰색인데 노란색까지 있으니까 노란색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센스 있게 색상을 바꿔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컬러 테이블을 놓게 되면 acad.ctb로 놓게 되면 이건 컬러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트 버튼이 있어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돼요. 색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 원래는 여기 use object color, 오브젝트가 지닌 색상을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그러면 노란색은 뭐로 나가요? 검정색으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use object color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지닌 색상,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건 바로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은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크롬이라는 건 색상이란 뜻이고요. 단색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펜타, 아니, 쿼드, 펜타, 옥타, 헥사, 이거 다 숫자죠. 숫자입니다. 모노란 얘기는 하나란 뜻입니다. 한 색으로 출력하기란 뜻이에요. 도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모노크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노크롬 선택하시고 에디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빨간색은 블랙으로 출력됩니다. 이건 손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출력하는 건 모조리 다 검정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댈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라인 웨이트요. 선의 굵기요. 이해되시나요?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어에서 지정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서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데 나는 레이어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할 거야. 레이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기죠. 라인 웨이트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놓으면 레이어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CEN이라는 레이어는 0.09mm로 출력이 됩니다. 나는 출력할 때 지정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지? 라인 웨이트. 여기서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출력하는 방법이,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군데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라인 타입 설명할 때 선의 굵기가 계속 나왔었죠?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그럼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출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레이어에서 아니면 여기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고 그 다음 여기 칼라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가 무시되고 얘를 기준으로 출력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내가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칼라 테이블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했어요. 두 군데 동시에 지정이 돼 있죠. 그럼 누가 우선돼요? 네, 칼라 테이블이 출력이 돼 버립니다. 레이어는 무시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종종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보면 본인이 출력을 해요. 근데 자기 자리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을 합니다. 내가 저장을 누르고 송부하기를 누르면 감독관 자리로 가요. 내 도면이. 그럼 감독관 자리에 프린터가 있어서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출력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플롯의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해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누가 우선한다고요? 플롯의 칼라 테이블이 우선한다 그랬죠. 레이어 무시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이걸 안 쓰고 레이어만 지정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와서 뭐라고 해요? 자기 테러 당했다고. 실제로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왜 테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선 테러겠죠. 근데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럼 본인이 두 군데를 다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실수인 거죠. 근데 그걸 남 탓을 하는 거죠. 나는 테러 당했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 굵기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나는 도면의 선 굵기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제대로 도면을 출력을 못했어.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해요. 칼라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해요. 누가 우선한다고요? 칼라 테이블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선 굵기 중에 맨 위로 올라가면 Use Object Line Weight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죠. 오브젝트가 지닌, 객체가 지닌 선 굵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놔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분은 이걸 하셨어야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를 이걸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버린 거죠. 선택을 합니다. 1번 선택하고 쭉 내리고 255번 Shift 키 누르고 255번 클릭. 전부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해 놓으면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Save and Close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대로 혹은 디폴트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이런 테러 당했다는 그 커뮤니티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테러 당했어가 아니고 두 군데 다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선굵기를 지정합니다. 0.1mm, 얘는 0.3mm, 얘는 0.2mm, 여기도 0.2mm, 얘는 0.1mm, 얘도 0.1mm. 자, 이와 같이 선의 굵기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꿨다가 선의 굵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프린터요. 어느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가. 두 개만 알면 돼요. 하나는 나한테 붙어있는 로컬 프린터요. 나한테 붙어있는 프린터가 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HP 오피스젯 71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원표시 두 개하고 502-00 HP 오피스젯 7110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공유해 놓은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면 이 앞쪽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현재 A4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A4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PDF요. 어도비 PDF, 한컴 PDF, 뭐 마이크로소프트 PDF, 그 다음에 오토캐드 PDF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너럴 도큐멘테이션 체크하시면 돼요. 뭐 조금 더 내가 좋은 거 원하면 하이 퀄리티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도비 PDF. 이렇게 두 가지 PDF 출력할 줄 알면 돼요. 로컬 컴퓨터, 실제 이 프린터에다 출력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 PDF로 출력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PDF 출력은 왜 할까요? 내가 프린터로 출력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PDF로 출력할까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팅을 자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문서 도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보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청이 서울이에요. 그러면 매일 서울 다닐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도면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이만큼 작업했어요. 그리고 도면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도면 체크해서 다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도면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캐드 파일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본을 보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쪽 회사도 기술력이 있어요. 그죠? 나한테도 기술력이 있고 원청도 기술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원본 보내주면 원본이네 얼씨구나 거래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그렇게 양심 없는 회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원본 보냈다가 잘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면은 보내야 되겠고 수정하거나 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보내요? PDF 파일을 보내는 겁니다. PDF 파일이 전자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CAD 파일처럼 깨끗하게 출력이 돼요. 사이즈도 작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PDF 쓰는 겁니다.
PDF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PDF로 출력해서 거기다 도면 수정하고 다시 스캔 받아서 나한테 와요. 이해되셨나요? PDF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PDF로 출력하는 방법과 로컬로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요. 그 다음에 프린터 밑으로 페이퍼 사이즈, 종이 크기요. 종이 크기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지금 A4 들어가 있으니까 A4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 영역이요.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출력한다는 얘기고, 익스텐트는 확대해서 도면만 딱 확대해가지고 출력하는 거고, 리밋은 리미트로 우리가 지정한 영역만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위에 세 개 안 써요. 누구 쓰냐면 윈도우 씁니다. 윈도우가 내가 화면의 영역을 지정해서 지정한 영역만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윈도우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윈도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정해 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 센터 더 플롯이요. 이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면이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센터 더 플롯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피투 페이퍼. 이 피투 페이퍼가 뭐냐면 종이의 맞춤이란 뜻입니다. 축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축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이에 맞추어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종이에다 출력할 때는 반드시 축척을 맞추어서 출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피투 페이퍼를 풀고 1대 얼마? 예를 들어 300 이런 식으로요. 자, 어플리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프리뷰. A4 기준 1대 300도면이 맞춰진 겁니다. 이게 이제 1대 300도면이 되는 거죠. 축척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피투페이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그냥 종이에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축척하고 상관없이 종이에 맞추는 거고, 지금 보시면 확대하면 선 굵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쭉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 굵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 그러니까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OK를 누르시면 출력이 됩니다. 이건 좀 출력하라고 냅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정을 또 보도록 하죠. 이 과제물은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과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지금 그리는 건 CAT 2급 기출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CAT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뭐냐면 종이 영역, 즉 레이아웃 활용하기입니다. 레이아웃 활용하기입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을 활용하려면 명령어가 이만큼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라는 개념과 페이퍼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델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모형 공간이란 뜻입니다. 모델, 모형,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 그냥 의역하면 출력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 둘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요.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데는 모델 스페이스예요. XYZ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한 존재이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출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로 들어오게 돼요. 모델을 누르면 모형 공간으로, 레이아웃을 누르면 페이퍼 스페이스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레이아웃을 누르면 여기는 Z값이 없어요. 즉 3D 명령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보시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아웃이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명령어인데 굳이 명령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마우스 내리고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 중에 페이지 셋업 매니저예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레이아웃 1번이죠. 선택하고 모디파이요. 이거 뭔가요? 출력 명령어죠. 네, 여기서 다시 출력 세팅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의 영역, 그러니까 리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랜드스케이프고, 그 다음에 이번엔 PDF고, A4 사이즈의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합니다.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1대1대1이에요. 여기 센터 더 플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선택 영역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 보이시나요? 아주 점선이 흐릿하게 나오죠. 이 점선이 뭐냐면 출력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 하얀색이 종이고요. 여기가 종이고, 이 하얀색 바깥쪽에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출력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종이 위에가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점선 구간 있죠. 이 점선 구간 바깥쪽은 출력이 안 됩니다. 여백, 마진이라고 하죠, 보통. 여백. 네. 이 안쪽으로 봐야만 비로소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여기 mview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view 모델, 그러니까 모형 공간 보기입니다. mview 모델 뷰의 약자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mv이고 모형 공간 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mv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4개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4개로 쪼개져서 들어와요. 자, 모델 뷰, 그리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선택해 주시면, 자, 이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객체가 아니에요. 누가 객체냐면 이 테두리 선이 객체입니다. 이 테두리가 객체예요. 이거 TV랑 TV를 생각하시면 돼요. TV 안에 영상은 객체가 아니죠. 그죠? TV 자체가 객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건 TV잖아요. TV 안에 영상은 못 만지잖아요. 네, 이건 영상이에요. 이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뷰에 있는, 그러니까 모델에 있는 영상을 투영시킨 거예요. 이 테두리가 객체입니다. 이렇게요. 얘는 객체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택하는 방법이요. m스페이스, p스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스페이스, m스페이스. 모형 공간 활성화, 종이 공간 활성화. p스페이스는 페이퍼 스페이스의 약자이고, m스페이스는 모델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단축키로 m스페이스, ms, p스페이스, ps. 자,
모델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누가 오브젝트예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오브젝트입니다. P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비활성돼요. M 스페이스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객체입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요. M 스페이스, 자, 온 거 확인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혹은 축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P 스페이스 그러면 다시 종이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금방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를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확인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모형 공간이 줌아웃 되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명령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할 때는 이렇게 여백들을 남겨놓고 쓰셔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사용 가능해요. 자, 더블 클릭으로 한번 해보시죠. 지워봅시다. 지우고, 모델 스페이스, 아니, 모델 뷰 4개.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동시에 4개 쪼갤 수 있습니다. 다시 모델 뷰 피트. 전체 화면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체 화면에 맞추기. 이게 피트입니다. 전체 화면 맞추기.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피트 그러면 전체 화면 맞추기. 모델 뷰 2개 그러면 화면을 둘로 쪼개는데 호리젠탈로 이렇게 쪼갤 건지 혹은 버티컬 수직으로 이렇게 쪼갤 건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2개 피트. 아, 얘는 피트가 없어졌네. 자, 다시 3개. 그러면 호리젠탈로 다시 3개, 버티컬로. 물론 얘네도 피트 존재합니다. 모델 뷰 3개, 호리젠탈, 피트. 그럼 화면이 꽉 차게 3개로 들어가겠죠? 다시 봅니다. 3개, 어버브. 어버브가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위쪽에 큰 걸 놓고 아래쪽에 2개.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래쪽에 2개, 아래쪽에 큰 거, 빌로우. 왼쪽에 큰 거, 레프트. 오른쪽에 큰 거,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버브 위쪽에 큰 거 들어가죠? 다시 봅니다. 빌로우 아래쪽에 큰 게 들어가요. 레프트 왼쪽에 큰 게 들어갑니다. 라이트 오른쪽에 큰 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쭉 해보시죠. 모델 뷰 피트.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거 지우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끝나겠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렉탱글 0,0, 297,210 이렇게요. 자, 297에 210 A4 사이즈죠. 아까 우리 A4에다 맞췄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옵셋 10mm. 그러면 A4 사이즈의 테두리까지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모델 뷰 4개 안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면 화면이 4조각 나겠죠. 이 중에 우상단에 있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그리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여기 화면 하단에 여기 그리드 있죠. 얘를 끄시면 돼요.
단축키가 F7키입니다. F7키를 누르면 그리드가 온오프 돼요. 이렇게 그리드 오프를 시키면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선택해서 F7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온오프 될 겁니다. 그리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는 종입니다. F7키예요. 자, 없애보시죠. 이런 경우는 보통 여기가 평면, 여기가 정면, 여기가 우측면이죠.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가 맞은 거 보이시나요? 지금 노란색이라 제대로 안 보이는데 색상을 바꿔보죠.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꼭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중요한 건 자, 다음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척이요. 얘 1대2 도면입니다. 1대2 도면인데 축척을 그럼 얘는 어떻게 맞출까요? 얘는 축척을 어떻게 맞출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 A3 1대200 도면입니다. 자요. 그러면 페이지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자, A3입니다. A3예요. 자, 렉탱글 0,0에서 420,297 옵셋 10mm 모델 뷰. 자, 그럼 얘는 축척을 1대200을 어떻게 맞출까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줌 명령어입니다. 줌 명령어예요. 줌 명령어를 자, 모형으로 넘어옵니다. 모델로 넘어와요. 모형으로 넘어옵니다. 줌, 여기다 숫자를 씁니다. 2 그러면 1대2, 3 그러면 1대3, 1 그러면 1대1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줌 명령어 쓰고 이렇게 줌 명령어 쓰고 여기다가 1대1, 1이라고 쓰면 돼요. 0.5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1 나누기 2 그럼 2분의 1입니다. 1 나누기 5 그럼 5분의 1이 되는 거고 5 그러면 5배 확대하는 게 되는 거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좌하단 0,0 나와요. 엔터 치면 100분의 1로 맞춰져 있네요. 지금 42,000에 아니 4200 아니죠?
42,000에 29,700. 100분의 1로 맞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줌 2 그러면 이거 그러면 2배 확대로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이 맞는 거네요. 얘는 리밋이 100분의 1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리밋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내가 도면의 영역을 지정해 주는 명령어예요. 보통 좌하단은 0,0을 씁니다. 우상단점만 지정해 주면 돼요. 우상단점을 지정해 주는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42,000에 29,700으로 돼 있단 말이죠. 리밋이 100분의 1로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근데 실제로는 얘는 축척이 200분의 1이죠. 그래서 줌명령을 쓰게 되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뒤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 X라고 붙일 수 있어요. 뒤에 숫자 알파벳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숫자 뒤에다가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기준이냐면 스크린을 기준으로 란 뜻이 됩니다. 1X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2X 그러면 2배 확대해 주세요. 다시 줌 2X 2배 확대. 이해되시나요? 줌 2분의 1X 줌 2분의 1X 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크린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보죠. 레이아웃이요. 여기다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 나누기 200 XP XP를 붙이는 겁니다. 줌 1 나누기 200 XP 200분의 1 도면이 완성이 됐네요. 이거 200분의 1 도면입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줌 명령을 쓰고 그 뒤에 숫자를 붙입니다. 이건 리밋을 기준으로 해요. 숫자 뒤에 X를 붙입니다. 이건 화면 기준입니다. 근데 뒤에 XP를 기준으로 XP를 쓰면 종이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이 영역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기본 방법입니다.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줌 1 나누기 200 XP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줌 1 나누기 200 XP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축척을 하나 맞춰보시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맞출 때는 어떤 걸 쓰냐면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네, MV 셋업을 쓰시면 돼요. MV 셋업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스케일 뷰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케일 뷰포트요. 이 스케일 뷰포트를 이용해서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선택하고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기본값은 인터랙티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바로 여기다가 씁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1 엔터. 얘는 2 엔터. 그러면 1:2 도면으로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축척이 틀어졌죠? MV 셋업. 네.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자, 페이퍼 스페이스 1, 모델 스페이스 200. 그러면 200분의 1로 이렇게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척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하나 더요. 위치가 안 맞아요. 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V 셋업에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무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envoy 셋업이요. 자, envoy 셋업. 그러면 여기 align 기능이 있습니다. 자, align 그리고 horizontal, vertical 두 개면 돼요. horizontal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클릭할 건데 이렇게 5스냅이 다 해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기준 클릭하고 타겟 클릭해주면 높낮이 맞춥니다. 다시요. 버티컬. 자, 기준 클릭하고 타겟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가 이렇게 맞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위치 잘 맞춰주시면 크게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 테두리를 없애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제가 하나를 만들고 프리즈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레이어를 프리즈 겁니다. 이름은 그냥 envy라고 하죠. envy 프리즈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레이어로 수정을 하면 자, 선택하고 자, 켜놓고 해야 되나? 네. 선택하고 레이어 바꾸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레이어를 어떻게 해요? 프리즈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테두리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해당 레이어를 감추게끔 해당 레이어를 프리즈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CAT 2급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출해야만 CAT 2급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다 작업을 해요.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 레이아웃 바뀐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요. 페이지를 이렇게 미리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배치 플롯이요. 한 번에 그냥 전부 다 출력할 겁니다. 이거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퍼블리시 아니 프린터요. 다시 여기 프린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배치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어예요. 배치 플롯.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화면상에 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지금 얘는 예제 도면이니까 예제 도면만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빼기로 뺍니다. 얘도 뺍니다. 그러면 내가 세팅한 레이아웃만 남겠죠?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눌러버리면 내가 선택한 것만 그냥 바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여러 장의 도면을 쭉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굳이 퍼블리시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 퍼블리시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연습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도 가능해요. 더하기 키 눌러서 파일을 직접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파일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에라는 출력이 가능한 거고, 여기는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우면 이렇게 파일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만이 아니고, 레이아웃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더하기 키 눌러서 파일을 직접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출력할 때 어플리 레이아웃을 눌렀잖아요. 그 환경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 어플리 레이아웃 한 그 값을 기억을 해서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퍼블리시 누르면 파일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